아침 7시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 문 앞에 갑작스레 나타난 이는 실직 상태인 동생 김수현이었다. 집주인인 부모님에게서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를 빌려 살던 28살의 김지은은 그날 아침부터 자신의 평화롭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의 전화 한 통에 동생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로 했으며 임대료는 2배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은은 서울 강남의 한 디지털 마케팅 회사 디지털펄스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터로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출근길에 보이는 고층 빌딩과 한강에 반짝이는 물결은 그녀에게 매일 아침 동기를 부여했다. 사무실은 유리로 된 파티션과 협업 공간, 에스프레소 머신과 콤부차가 가득한 휴게실로 꾸며져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창밖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고 월급의 20%를 꾸준히 저축해 언젠가 자신만의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초췌한 얼굴과 흐트러진 갈색 머리를 한 수현은 두툼한 캐리어 2개의 든든한 여행용 가방, 그리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지친 눈동자가 그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언니, 깜짝이야. 나 좀 같이 지낼게. 수현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은은 멍하니 문틀에 기대어 있었다. 수현아,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현은 거실 소파 위에 짐을 풀기 시작했고 지은의 작은 집은 금세 무질서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엄마가 전화했어. 가족은 힘들 때 힘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 지은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 말이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혼란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차가운 겨울 아침, 그녀가 입은 옅은 회색 니트의 청바지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옷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수현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언니, 여기 진짜 예쁘다. 넌 원래 센스가 있잖아 라며 어린 시절부터 불렸던 진이라는 애칭을 꺼내 웃음을 기대했지만 지은은 그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오수현아, 나 재택근무도 하고 일하는데 집중할 공간이 필요해. 우리 집은 원룸이야. 같이 살기엔 너무 비좁아. 수현은 소파에 드러누워 엄마 아빠 집 공사 중이잖아. 거기 가면 아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고 엄마는 채식만 해서 미칠 거야. 여기가 딱 좋아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은의 휴대폰이 울리자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수현이 힘든 시기야.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내가 잘 챙겨줘야 해. 그 말에는 거절은 없다는 무언의 명령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임시라고 했잖아. 근데 언제까지야?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필요한 동안이라는 애매한 대답만 남겼다. 그날 이후로 지은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수현은 낮에는 잠을 자고 거실은 옷과 화장품, 각종 소품들로 넘쳐났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에는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냉장고는 금세 텅 비었으며 비싼 원두커피와 초콜릿도 수현의 손에 의해 사라졌다. 수현아, 우리 집 규칙 좀 정하자느라고 말하면 그녀는 TV 광고 시간까지 기다려달라며 무심한 반응을 보였다. 너랑 나, 가족이라고 해서 다 통하는 게 아니야? 너도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수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언니, 나 지금 회복 중이야. 엄마 아빠가 여기 오래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듣고 지은은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빠, 엄마랑 수현이랑 나랑 같이 살라고 했어요? 나한테도 허락 없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현이가 어려운 시기라서 그래? 잠깐이야. 금방 나아질 거야. 내가 큰언니니까 이해해줘야지.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평생 큰언니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부터 바뀔 자신의 삶을 상상했다. 수현과의 동거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다. 서울에 이른 아침, 김지은은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라
동생 김수현이 온갖 옷가지와 화장품, 심지어는 수십 권의 패션 잡지로 가득 찬 작은 부티크가 되어버린 곳이었다. 수현은 아직도 침대 대신 소파에서 낮잠을 자며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SNS를 확인했다. 언니, 오늘도 출근 준비해야지. 수현이 비꼬듯 물었다. 지은은 짜증을 누르며 노트북을 켰다. 오전 9시 디지털 펄스에서 중요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겨우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자 화면 뒤로 보이는 어지러운 소파와 옷까지, 화장품 병들이 눈에 띄었다. 여기 배경 너무 독특한데요? 인테리어 컨셉인가요? 고객의 농담 섞인 질문에 지은은 순간 당황했다. 네, 좀 새롭게 꾸미고 있어요. 얼버무리며 회의를 무사히 끝냈지만 마음속 깊은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다. 퇴근 후 수현은 지은의 새로 산 하이힐을 슬쩍 빌려 신고는 언니, 이 신발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라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신발 한 짝의 굽이 부러진 채로 돌아왔다. 내가 좀 조심할게라며 웃었지만 지은은 속으로 지게 뭔 코미디야라며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수현아, 우리 집 규칙 좀 정하자. 지은이 진지하게 말했다. 일단 내 일하는 시간에는 조용히 해주고 내가 산 물건은 함부로 쓰지 말자. 그리고 생활비도 같이 부담해야 해. 수현은 눈을 굴리며 언니, 우리가 가족인데 그런 계약서 같은 거 필요해? 너무 딱딱해라고 비웃었다. 지은은 꾹 참으며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쉬는 동안에도 나에겐 책임이 있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서 냉장고 앞에 서서 허탈하게 웃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주인이고 누가 세입자인지 모르겠네. 그녀가 좋아하는 와인이 이미 절반이나 줄어 있었고 고급 원두도 거의 바닥나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지은의 휴대폰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현이가 힘들 때 가족이 도와줘야 해. 지은아, 너도 마음 넓게 써야지. 지은은 답장을 망설이다가 네, 노력할게요 라고 짧게 보냈다. 하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이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은아, 임대료를 다음 달부터 2배로 인상할 예정이다. 수연이가 들어와서 생긴 추가 비용을 반영한 거니까 이해해줘야 한다. 지은은 말을 잃었다. 그럼 수연이는 왜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 거죠? 애써 담담하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아빠, 이건 부당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도도 감당 못하면 더 좋은 직장 찾아라 이며 무심하게 말했다. 지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숨겼다. 그녀가 평생 짊어진 큰언니라는 이름은 언제나 희생과 참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날 저녁 수현이 소파에서 휴대폰으로 웃으며 언니,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 우리 가족 드라마는 끝이 없네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미 새로운 계획이 자라고 있었다. 나도 나만의 삶을 살 거야. 이 집에서, 이 가족 속에서 벗어나야 해. 지은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진짜 자유는 작고 낡은 원룸에서 시작될지도 몰랐다. 김지은은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수현이 아침에 커피숍에 간 사이 그녀는 침착하게 노트북과 공책을 꺼내 들었다. 몇 년간 꾸준히 모아둔 저축액을 계산하며 현재 임대료와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서울 강남과는 달리 강북이나 성북구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예산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작은 원룸들이 몇 군데 있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한 여성 중개사 박미나 씨가 시장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범위를 넓히면 괜찮은 곳이 나올 거예요. 특히 직장과 너무 멀지 않은 성북동 쪽을 추천해요. 라며 희망적인 말을 건넸다. 지은은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부모님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최소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30일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구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즉, 자신이 직접 구매한 소파, 책장, 조명 등은 법적으로 자신 소유라는 사실이었다. 친한 친구인 김나윤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윤의 오빠가 부동산 변호사였는데 신속히 문의하자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세입자가 구입한 가구는 세입자 소유다. 부모님이 억지 부린다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며칠 뒤 박미나 중개사로부터 5곳의 매물이 도착했다. 대부분 작고 낡았지만 마지막으로 추천받은 곳은 성북동의 15평짜리 원룸으로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고 세탁장도 건물 내에 있었다. 출퇴근 거리도 크게 늘지 않았으며 집주인도 신속한 입주를 원한다고 했다. 지은은 그날 바로 방문 예약을 잡고 다음 날 혼자서 5군데를 훑었다. 첫째 곳은 환경이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네 번째는 가격이 예산을 초과했다. 마지막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즉석에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진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내 집이 될 거야. 내 공간, 내 규칙. 그녀의 표정에는 결의와 기대가 묻어났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현은 거실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언니,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사 생각을 해? 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삶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며칠 뒤 지은과 친구들이 모여 독립작전을 계획했다. 이삿짐을 싸고 가구를 분해하며 이웃들에게 인사도 나누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슬림한 원피스와 은빛 목걸이는 긴장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친구들은 언니, 오늘은 진짜 멋있어라며 칭찬했다. 지은은 웃으며 이젠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라고 답했다. 이사 당일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가구를 옮기는 동안 지은은 마음 한켠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부모님과 수현이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수현이 급히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이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에 가구가 다 없어졌잖아 라며 분노했고 아버지는 냉정하게 이런 행동은 계약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차분히 대답했다. 제가 산 가구는 제 것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다음 달부터 새 집에서 살 겁니다. 수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럼 나 어디서 자? 내 집은 어디야?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아, 이제 내가 스스로 설 자리를 찾아야 할 때야. 이 그날 밤 지은은 창문 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 인생의 다음 챕터가 시작됐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하지만 누군가 집안 어딘가에서 지은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북동의 작은 원룸 안, 김지은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 니트와 딱 맞는 검은 스키니진은 몸에 꼭 맞아 긴 하루의 피곤함 속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가 살랑거리며 미묘한 여성미를 배가시켰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고요함 속에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차지하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빈 듯했다. 언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도 감돌았다.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부모님이라는 이름 대신 미확인 발신자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낮고 음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내가 떠난 그날 밤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니? 지은은 숨이 멎는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그날 밤 누군가 아파트에 몰래 들어와서 내가 남긴 가구들 사이를 뒤졌다고 해. 그리고 뭔가를 가져간 것 같아. 정확한 건 아직 모르지만
분명 너와 관련된 뭔가야. 지은은 전화기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 속에는 감춰진 어둠이 숨어 있었다. 누가 그랬을까요? 왜? 그녀의 마음속에 의문과 두려움이 점점 자라났다. 그때 현관문에서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렸다. 지은은 조용히 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김지은 씨, 저는 경찰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이라니? 무슨 사건인데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조사 중인 사건의 중심에 당신과 관련된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지은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내가 모르는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다. 준비해라. 이지은은 메시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내 삶을 되찾아야 해. 한편 멀리서 누군가가 지은의 아파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가 속삭였다. 도시의 불빛 아래 김지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성북동의 작은 원룸 안에서 김지은은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녀가 입은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다크 그레이 슬랙스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손목에 감긴 얇은 골드 체인 팔찌가 반짝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전날 경찰의 방문과 의미심장한 메시지 이후 지은은 하루도 편할 수 없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 통의 낯선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진실을 원한다면이었다. 메일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과거를 파헤치면 미래가 바뀐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함께 찍힌 수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배경에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이 사진이 날 향하고 있을까?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지은 씨, 나 송민재입니다. 아파트 사건과 관련해 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민재는 눈빛에 진지함을 담아 말했다. 당신 가족과 관련된 오래된 비밀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비밀을 찾으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족은 나에게 배신과 상처만 줬어요. 그런데 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들을 지켜야 하죠?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은 때론 아픈 법이지만 그걸 마주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다. 좋아요.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어요.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선택은 내 몫이다. 창밖으로 흐릿한 그림자가 지나갔고 지은의 시선은 단호하게 빛났다. 내 운명을 바꿀 시간이다.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김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가 입은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 슬랙스는 편안하면서도 단정했다. 손목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고급 시계가 반짝였지만 그 빛은 오늘따라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창밖 서울의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송민재가 건넨 사진과 메시지는 지은의 마음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부모님의 옛 지인들을 찾아 나섰다. 단골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의 친구 박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때 그 사람은 우리 가족과 관련된 아주 오래된 문제의 중심에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숨겨진 진실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한편 수연은 집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옷가지와 화장품을 정리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녀가 입은 몸에 딱 맞는 붉은색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는 평소와는 달리 약간의 긴장감을 풍겼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독였다. 저녁 무렵, 지은은 서울 강남의 한 작고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송민재와 만났다. 민재는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과거의 비밀이 밝혀지면 내 삶도 완전히 바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 길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지? 준비됐니?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의 문은 이미 열렸다. 들어갈 용기만 남았다. 지은은 깊은 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가 마주할 진실과 마주할 미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녀의 다음 걸음이 무엇일지 그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지은은 새벽녘까지 깨어 있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레이스 블라우스는 은은한 섹시함을 풍겼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떨림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은빛 반지가 빛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향초가 희미한 빛을 더했다. 도시의 불빛이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방 안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과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수현과 함께 웃던 모습, 그리고 낯선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 뒤에 적힌 메모에는 진실은 가까이에 있다는 수수께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송민재와 함께 서울 북촌의 한 오래된 도서관을 찾았다. 두 사람은 먼지 쌓인 서가 사이에서 가족과 관련된 오래된 문서와 신문 기사를 뒤졌다. 민재는 중얼거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뭔가 큰 그림이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가 분명해. 한편 수현은 지은의 변화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입은 붉은색 미니 원피스는 평소보다 더 도발적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안은 감출 수 없었다. 수현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속상함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언니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갈라질 줄은 저녁이 되어 지은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가족과 관련된 사진들과 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휴대폰에는 다시 한번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송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새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었고 김지은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김지은은 이른 아침 성북동 골목길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입은 짙은 와인색 코트는 몸에 꼭 맞았고 하이힐은 힘차게 땅을 밟았다. 손에는 작고 세련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마음속은 불안과 결의가 뒤엉켜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숨겨진 가족사의 단편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특히 수현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사건이 적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오래전 사라진 한 인물이 있었다. 지은은 곧바로 송민재에게 연락했다. 민재 씨, 이 일기장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찾던 퍼즐의 한 조각 같아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조심해야 해.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준비하라.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수현이 들어왔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가죽 재킷과 레깅스는 반항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언니, 나도 이 싸움에 끼워줘. 이제는 우리 가족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 해. 수현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고 그 속에는 언니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 같이 해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생각보다 무거울 거야. 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가 속삭였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김지은과 김수현의 운명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김지은과 김수현은 이른 새벽, 낡은 카페 한 구석에 마주 앉아 있었다. 지은은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짙은 회색 코트 자락을 살짝 정돈했고 수현은 검은 후드티 차림에 툭툭 머리카락을 넘겼다. 두 자매의 표정은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숨기는 게 뭘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는 꼭 밝혀야 해. 내가 같이 있어줘서 다행이야. 카페 밖으로 나서자 한 남자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시커먼 가죽 재킷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 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한편 집에 돌아온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부모님과 관련된 과거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부모님과 함께 서 있는 미스터리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음산했고 지은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다. 그때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과거는 반드시 드러난다. 준비하라의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가족도, 진실도, 예상치 못한 운명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나의 싸움이다. 그녀가 다짐했다. 바로 그 순간, 집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숨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곧 그녀의 삶에 깊은 파문을 일으킬 것이었다. 김지은은 새벽 공기가 차가운 성북동 골목길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입은 부드러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발끝에는 편안한 로퍼가 경쾌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거운 의문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앞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이어진 의문의 메시지들은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가족이 숨겨온 비밀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오래전에 사라진 한 남자의 존재가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레 부모님의 옛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했다. 한 카페에서 만난 박선영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과 얽힌 풀리지 않은 퍼즐의 한 조각이었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못했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그 진실을 마주할 때야. 그날 밤 지은은 집거실에서 사진과 문서들을 펼쳐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다. 조심하라. 우문득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다. 수현이 검은 가죽 재킷과 레깅스를 입고 들어왔다. 언니, 나도 이 싸움에 같이 할게. 우리 가족이 숨긴 진실을 밝혀야 해.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지은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같이 해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생각보다 무거울 거야.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김지은과 김수현의 운명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끝에 기다리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